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원장님, 저 너무 피곤해요. 왜 이렇게 피곤한 거죠? 피곤하다는 것은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예요. 혹시 친구 만날 여유도 없고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충전은 필요해요. 스마트폰은 방전되면 곧바로 충전하면서 왜 나에게 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나요? 몸과 마음의 건강은 충분히 충전된 뇌에서 시작됩니다. 일하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쉬려고 일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바쁜 일상에서 허덕이기 쉬운 분들은 스스로에게 자주 이렇게 말해주세요. 토요일에도 야근을 해야 했던 직장인이 있었어요. 제가 일 좀 줄이고 좀 쉬세요 라고 휴식 처방을 내렸는데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어요. 제 사정을 몰라서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일 안 하면 회사에서 밀려나요. 넘쳐나는 요구와 거절할 수 없는 일들이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럴수록 휴식 시간을 먼저 의도적으로 떼어 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하는 나는 없어지고 일만 남아요. 일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휴식이 먼저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쉬고 그 다음에 일하기, 먼저 쉬고 다음에 일하기. 그래야 더 건강해지고 일도 잘한다고 나에게 주문을 걸어보세요. 현대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내려놓음인데요. 마치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대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모두 지쳐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파김치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마음 편한 거예요. 그런데 다이어트에서 피곤함이라는 것은 최대의 적이에요. 왜냐하면 지치면 지칠수록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에 의해서 배고픔을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된답니다. 그래서 피곤할수록 뭔가 먹을거리를 찾는 심리가 있는데요. 왜 우리 피곤하면 당 떨어진다 하면서 먹는 것을 찾게 되잖아요. 나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방해하는 것이 사실 주변에 넘쳐납니다. 그중에 단연 1등은 관계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압박을 주는 상사, 또 잔소리꾼 엄마, 무심한 남편, 경쟁적인 직장 동료 등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나의 건강은 물론 외모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바쁜 분들이에요. 아니면 내 자신이 나를 타이트하게 몰아치기도 하죠. 우리 너무 착한 여자, 착한 남자가 되지 말기로 해요. 원하지 않는 요구에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세요. 정신과 의사인 저도 정신건강의 날을 꼭 만드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신건강의 날을 만드는 거예요. 정신건강의 날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모든 스케줄을 안 잡는 건데요. 이날에는 내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약속이나 의무도 만들지 마세요. 시간의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이날만큼은 외부의 수많은 요구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짧은 시간이라도 재충전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마치 휴대폰을 충전하듯이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다운될 때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또는 아로마 향초를 켜놓고 장미 한 송이를 띄워도 좋아요. 이렇게 능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여유를 즐길 수 있어요.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바쁜 것은 자랑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치 바쁜 것이 자랑인 것처럼 나를 몰아세우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남들의 요구나 아주 타이트한 스케줄에 나를 휘몰아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식사일기 지금 쓰고 계신가요? 사람들의 식사일기를 살펴보면 음식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엄격한 분들이 있어요. 다이어트 식단만을 고집한다든지
항상 일정한 특정 음식을 금기하거나 그 음식만 찾아서 적극적으로 먹는 것. 하지만 음식과의 관계가 평온하려면 심리적인 만족감은 필수예요.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때 온몸으로 퍼지는 그런 기분 좋은 포만감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에게 때로는 관대해져도 됩니다. 위로 음식 기억나시죠? 나를 위로해주는 그 음식도 최고의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분도 있는데요. 식사 얘기를 보니까 저녁에 집에서 그렇게 배가 많이 고프지 않은 상태, 공복감 수준 1의 식사를 결정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누군가와 같이 먹은 것 같아요. 식사 메뉴는 가지 라자니아. 오랜만에 만난 조카와 그녀가 좋아하는 메뉴 요리를 먹었습니다. 식전 기분은 내가 요리를 해주는 거니까 굉장히 기대감에 넘쳤고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후에도 만족감을 얻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식사를 마친 후에 전반적인 몸의 느낌을 쓰셨는데요. 내가 만드니까 치즈를 많이 넣어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치즈 폭탄으로 넣었고 아무래도 조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즈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만 없어질 칼로리, 고칼로리 음식이죠, 치즈. 그러나 너무 맛나게 같이 먹었어요. 근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오늘 식사에서 아쉬웠던 점은 맛은 있었고 내가 조카에게 음식을 해주면서 서로 만족은 얻었지만 고칼로리 음식을 먹었다는 그 죄책감이 많은 거예요.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 참 많이 보여지는 현상인데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먹으면서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충분히 느끼고 만족해하면서 먹고 나서도 내가 그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체중이 분명히 늘 것이다. 그 결과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먹는 시간과 그 이후에 직후에도 계속 끊임없이 자책을 하는 거죠. 그러한 현상은 다이어트가 많이 만연되는 이런 사회에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정말 날씬하고 예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보정도 많이 하고 그 모습이 실제의 모습이 아닌 경우들도 많은데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성의 통계가 95% 이상이 자신의 체중과 관계없이 나는 뚱뚱하다라고 답했다는 사실을 갑자기 떠오르게 되는데요. 정상 체중이지만 한국에만 오면 난 뚱보가 된다라는 그런 유학생도 있었어요. 주변에 보이는 어떤 그 모습, 또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이어트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일종의 다이어트 강박의 전 단계인데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날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고 날씬해야만 예쁘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외적 조건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식사일기를 작성하신 분은 결국 그 조카에게 요리를 해주고 그런 마음 또 함께 요리를 즐겼던 그 시간 그것을 충분히 음미하시고 한두 끼 많이 먹고 늘어난 체중은 그 다음 끼니에 잘 조절하면 조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셀프케어는 나를 돌보는 시간이에요. 지치고 힘든 나를 위해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셀프케어는 무엇일까요? 나를 쉬게 해주라 하는데 나를 쉬게 해주는 어떤 행동, 그것이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커피 한 잔을 음미하는 시간도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집 앞 산책길을 걷거나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정 시간이 없다면 하늘을 바라보고 크게 숨을 내쉬는 것.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제가 주변에 많이 셀프케어 해야 한다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응답은 잠을 자는 거였어요. 사실 수많은 분들이 잠자는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셀프케어의 저는 1번은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식사일기에도 셀프케어 투두 리스트를 적고 실천을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 워라밸이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함께 먹는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